노쇼가 뭐죠? 영어로 노쇼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예약해놓고 손님이 안 온다 이거죠. 예약해놓은 손님이 안 온다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물어줄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어렵죠, 그죠? 이거 부제를 보시면 음식점이 예약 보증금을 받으면 환급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부제가 마치 음식점을 예약하는 손님들에게 공지하는 것 같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업주들 보라고 만든 겁니다. 업주들 보라고. 왜 그럴까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뭐냐? 요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성격이 뭐냐?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소비자기본법 16조에 따라서 운영되는 고시입니다. 고시로서 별도의 법률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천천히 말하냐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위한 권고 기준이다. 어렵게 써놨는데 사실 간단하게 말해보면 야 이거 음식점하고 노쇼한 이거 그 손님들하고 싸우는데 싸우지 말고 요 정도로 합의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권고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법률적인 강제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강제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들어놨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다수 사업자들이 교환 환불 등과 관련한 내규 수립 시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47개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제가 이거를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른 이 기준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사장님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에서 뭐 심하게 하고 해결 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에 안 따르고 나 재판까지 끝까지 갈래 하면 어떻게 돼요? 법률적인 강제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 이런 기준 모르겠고 공정위에서 뭐 마련한 기준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 재판 갈래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기준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에서 뭐 합의 보고 심하게 하니까 나도 뭐 이 정도 하면 뭐 서로 손해 안 보고 뭐 음식점 사장님도 손해 안 보고 뭐 손님들도 노쇼한 손님들도 손해 안 보고 끝낼 수 있겠네 하고 받아들여도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뭐 요 기준 중에서 노쇼에 관해서만 볼 건데 사실 이제 여기 막상 가보시면 이번에 바뀐 거는 이거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뭐 예식장업이라든가 스터디 카페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국외 여행업이라든가 가전제품 설치업, 운수업, 웨딩 플래너, 헬스장, 환불 같은 것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노쇼에 대해서만 봅니다. 자, 노쇼 손해배상 해줘야 할까요? 해주어야 한다면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민법을 한번 보죠. 일반 민법에서 노쇼를 파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예약 주문 전화만 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할까?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뭐 쿠팡이라든가 요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면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 거창하게 계약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계약서 딱 써야 되고 뭐 인감 찍어야 되고 막 간인도 막 해야 되고 막 이래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민법상 계약은 그게 아니고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야, 이거 연필 있는데 이 연필 100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100원에 살게. 이러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말해보면 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서 그 각각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연필 100원 살래? 이건 매매계약이잖아요. 물품 매매계약. 그래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매매 물품, 매매 대금, 그 대금 언제 지급 시기,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계약 당사자, 뭐, 나랑, 아까 그 사례에서 나죠, 그죠? 매매 물품은 연필, 매매 대금 100원, 대금 지급 시기는 지금 즉시,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의사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된 거다, 이겁니다. 이게, 연필 구매 계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내용 증명 보내서 해결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요즘에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 이제 계약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계약이라는 걸 거르는데 이 가계약에서 이게 가계약이 과연 계약으로 볼 수 있냐?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데 뭐 정말 이제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도 있고 뭐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냐? 그럼 계약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경우도 연필 매매 계약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당사자가 확정됐냐, 매매 물품이 확정됐냐, 매매 대금이 확정되었냐, 대금의 지급 시기가 확정되었냐, 요 네 가지 정도만 의사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노쇼로 들어가 봅시다. 노쇼로 돌아가 봅시다. 전화로 예약 주문하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인원이 특정한 메뉴를 구매하겠다는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음식 구매 계약 혹은 음식 제공 계약이 체결되었느냐를 한번 고찰해 보면 음식 구매 계약 혹은 음식 제공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중요 사항은 똑같아요. 계약 당사자, 구매 음식 가격, 언제 살 건데 이 정도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 당사자는 음식점 사장이랑 예약 인원 혹은 예약 전화하신 분이죠. 그죠? 구매 음식은 뭐 예약한 메뉴가 될 거고 구매 가격은 사전에 공지되거나 통화해서 안내되겠죠. 그죠? 대금을 언제 지급하냐? 그거는 이제 그 예약 날짜에 지급하게 되겠죠. 이렇게 예약 주문 전화를 함으로써 음식 구매 계약 혹은 음식 제공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요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음식점 사장님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고 손님은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는 법률적인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손님이 안 나타나네? 노쇼죠. 그죠? 노쇼가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한 건 맞는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노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님이 노쇼함으로써 손님은 음식값을 안 낸 건 맞는데 결국 사장도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죠. 그죠? 이행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음식점 사장님이 손해본 금액은 음식값 전체가 아닙니다. 음식값 전체가 아니라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이득금 이게 손해가 되겠죠. 그죠? 음식 가격에서 뭐 원재료비라든가 판관비 등등등 모두 제외한 영업이익금 이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이 이제 소송으로 진짜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이런 소송 잘 없죠. 이런 소송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 규모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 100명, 200명 이렇게 홀로 진짜 대관을 예약해가지고 그때 음식값이 막 1억, 2억 뭐 이래버리면 정말 그래도 영업이익액이 정말 10%, 15% 때리면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 사건이 되는데 10명, 20명 이렇게 하면 예약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득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재판이 일어나기가 재판으로 가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실제 사건은 별로 없어요. 공정위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음식점 사장님들이라면 잘 설명을 들어보면 좋으실 거예요. 현행 기준은 이렇습니다. 현행 기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자 예약부도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했을 때 약정 이용 시점 요게 이제 언제 예약 날짜입니다. 예약 날짜로부터 1시간 전에 계약 해지하면 예약 보증금을 돌려줘라. 7시에 내가 예약을 했는데 6시 이전에 계약 해지하면 그냥 돌려줘라. 예약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근데 6시부터 7시 사이에 이거를 갑자기 전화하고 못 가겠는데요. 이래버리면 위약금으로 보고 몰취를 해라. 그런데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좀 큰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예약보증금 받으시는 사장님도 계시긴 계셨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내가 100만 원짜리를 예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0%인 한 10만 원 정도를 예약보증금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였는데 요게 조금 변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사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오마카세라든가 파인다이닝 같이 거의 100% 사전 예약에 따라서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처럼 예약을 하든 안 하든 뭐 적당히 손님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그날 예약되는 손님만 딱 받는 그런 업종이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안 나타나면 그날 완전 공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 예약 받느라 다른 사람 예약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른 손님들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업종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노쇼되는 경우에는 식재료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에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으로 피해가 상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설된 기준에서는 이걸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고 칭하고 이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보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더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일반 음식점하고 예약 기반 음식점을 나눕니다.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약 시점 1시간, 뭐 1시간. 여기는 예약부도 아예 노쇼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전액 위약금, 25% 전액 환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경우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약정 이용 시점, 그러니까 예약한 날짜로부터 1일 전 이전에 계약 해지하면 예약 보증금 전액을 환급해 주라. 근데 사실 뭐 사장님들도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루 전에 이게 취소를 하면 그래도 이게 전액을 환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준이.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일 이전부터 1시간 이전에 하면 50%를 까고 돌려주라. 그리고 1시간 내에 그냥 해버리면 25%만 돌려주라. 75%는 돌치하고. 그리고 아예 안 오면 그냥 전액을 위약금으로 놓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다만 이 예약 보증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상세해졌습니다. 예약 보증금은 현행은 10%라고 그랬는데 요거 바뀐 거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20%, 예약 기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40%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예약 보증금으로 보도록 하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법률적인 효력이 강제되는 효력이 없고 그냥 합의 권고 기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지만 신설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이런 것인데 이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부합하는 식당 유형을 선택을 하고 잘 보세요. 그 유형하고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을 사전에 소비자한테 고지하여야 한다. 사전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알려주라 돼 있어요? 내가 일반 음식점인지 아니면 예약 기반 음식점인지 손님 안 오면 내 피해가 극심하다라는 예약 기반 음식점인지 여부, 그리고 위약금을 어떻게 내가 깔 거냐라는 걸 사전에 소비자한테 고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약 부도의 기준,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예약 시간에서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 부도로 간주하겠다. 요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 부도로 간주하겠다. 노쇼로 간주하겠다 하는 기준, 요 기준을 사업자가 정해서 소비자한테 사전 고지해라고 돼 있습니다. 사전 고지해라. 이처럼 노쇼 방지하고 소상공업자의 피해 막기 위해서 공정위 고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법률적인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법률적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 누구라도 이 기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소송 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 공정위의 기준을 고시에 불과한 이 기준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으로 살짝 높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게 이제 고시라고 하면서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법률가 입장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함정인데 보면 다 사전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사전 고지해라. 사전 고지해라. 사전 고지해라. 다 이렇게 사전 고지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사전 고지하라고 돼 있겠어요? 얘기를 해주는 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거를 반드시 동의를 받아놔야 돼요. 내가 예약 기반 음식점이다. 그리고 예약 보증금을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 그리고 위약금을 어떻게 내가 운영할 것이고 이걸 노쇼로 보게 되는 지각 기준은 몇 분까지다. 라는 거를 소비자한테 명확하게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지하고 동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고지는 그냥 내 의사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동의는 상대방이 내 의사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개념이 아예 자체 다르죠. 법률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전 고지만 했다고 해서 그 고지 내용이 바로 우리 사이의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내 계약 내용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를 내가 안 보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는 거. 이 방법을 쓰시면 재판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녹음하실 때 꼭 동의하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이 물음 하나가 녹음되고 없고가 소송에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혹시 보험 드실 때 녹음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대형 보험사에서 왜 이런 거 동의하시죠? 이런 거 동의하시고요. 뭐 이런 거 동의하시죠? 하고 왜 이걸 미쳤다고 물어보면서 녹음까지 하면서 물어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송에 쓰려고. 이런 게 번거롭고 귀찮으십니까? 만약에 노쇼에 내가 당당히 맞서서 손해배상 받고 싶다. 위약금 몰수하고 싶다. 예약보증금 몰수하고 싶다 하면 사장님들은 반드시 이거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녹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말해보면 일반 음식점인지 예약 기반 음식점인지를 사전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이용대금의 30%를 예약보증금으로 받고 있음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하시죠. 노쇼의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에서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차감할 수 있다라는 거 사전 고지하고 동의하시죠. 위약금 차감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기준
요 기준. 예약 시점으로부터 1일 전 이전에 계약 해지하면 전액을 환급해 드리지만 1일 전부터 1시간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면 50%만 환급해 드리고 예약 시점 1시간 이내에 계약 해지하시면 75%를 차감하고 25%만 돌려드리고 내가 업주라면 뭐 30분 30분이라고 생각하면 30분 이상 늦게 오시면 제가 노쇼라고 간주를 하고 전액을 못 취합니다 라는 것을 사전 고지를 하고 동의하시죠? 녹음해야 됩니다. 예약 시간으로부터 몇 분 이상 늦으시면 지각으로 보고 노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노쇼 됐을 때는 위약금을 모취될 수 있다. 예약 보증금이 위약금으로 모취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동의하시죠?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몇 명이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메뉴를 뭘로 해드릴까요? 요거를 하셔야지 가장 안전하게, 법률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사전 고지를 하고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요거를 사전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아버리는 순간 요 동의된 내용이 사장님하고 그 노쇼 하신 손님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가잖아요. 소송으로 가도 이렇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도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강제력이 생긴다.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니까.